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에 의해서 미국 증시 급락하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증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잘 버텨주는 듯 보이더니 목요일 금요일에서 추가 하락 나왔죠. 오늘도 뭐 살짝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구간 뭐 살짝 흔드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흔들어서 마감하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좀 제한적인 하락만 주느냐 요거를 보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뭐 지난달에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8.3%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쇼크가 나오면서 8.6%까지 올랐어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이게 적어도 7% 아래로 내려가야 그래도 아이고 한숨 돌렸다고 6%대 들어가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빅스텝은 물론이고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6월 내일부터 해서 모레 나오는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0.5%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75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의장이 미리 말했습니다. 이거 급발진은 없다. 깜빡이 켜고 들어가겠다. 즉 미리 예고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깜빡이 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급발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아니고 그럼 하반기 얘기 나오는데 하반기도 좀 봐야겠죠.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정책을 0.75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0.5, 뭐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확정이고 한 두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하반기에 0.5, 0.5 올리는 걸. 근데 연속적으로 그냥 하반기에 네 번 다 0.5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서 말을 못해서 그런지 제일 입이 근질근질한 게 제임스 블라드 총재일 겁니다. 거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3.5까지 올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얘기한 게 그럼 내년 정도 가면은 내년 뭐 하반기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가 무작정 뭐 매파적이라고 무작정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위기니까 빠르게 올려서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살짝 내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그래도 중국은 양호했는데 중국도 이제 재봉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나마 양호한 거는 부양책 이 같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재봉세 얘기는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 클럽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도 이태원 기억나시죠? 이태원에서 시작해서 이 유흥 쪽으로 해서 쭉 번져나갔던 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 클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이징 클럽 집단 감염으로 재봉쇄 가능성. 여기에 대신 이제 뭐 자동차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워낙 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지원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작하고 있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이건 이미 다 얘기 나온 거죠. 그리고 그나마 고용지표랑 소비지표가 좋다라는 정도, 임금 상승률이 좋다라는 정도의 기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저건 뭐 다 남의 일이고, 남의 일 때문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죠. 수급은 좋을 수가 없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환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동향을 보시면은 1290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한번 찍고, 하락이 나와서 안정화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천장을 하나만 찍고 고점을 한 번만 찍고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적어도 21선 구간 돌파 시도하다가 밀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N자형 그리고 천장이 낮아지고 있죠. 그럼 이 헤드앤숄더 모양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헤드앤숄더는커녕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중천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요 1290원 돌파 시도한다라는 정도는 이미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후에 다음 주까지서 안착이 돼서 1290원 위에 혹은 1300원 위에서 놀 것이냐 이러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고점이 아니라 상승 N자형으로 돌파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1300원 부근가면 금융당국에서 구두개비라도 하면서 좀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 시도 정도는 하는데 다시 이탈하면서 여기서 이중천장을 만들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21선이 올라올 텐데 21선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환율 동향은 조금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과 이제 우리한테 최상의 상황, 최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나마 다행인 상황 두 가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을 깨고 있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좀 고의적으로 여기 밀어내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관심 포인트겠죠. 자, 생각보다 주식은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선물 7,000계약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선물 7,000계약 매도한 거에 비해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콜옵션 한 50억 매수하고 풋옵션 20억 매도한 거. 이거를 해지로 보기에는 선물 매도 규모, 주식 매도 규모에 비해서 해지로 보기에는 옵션 매수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버리는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흔들긴 나올 겁니다. 후폭풍성으로. 흔들기 나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선물이 최소한 2, 3천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특히 3천 계약 이상 매수 들어오면 아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선물 매수가 한 2, 3천 계약이라도 내일 아침에 들어오고 마음까지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 1,000 계약 이상이라도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우려했던 이 굉장히 좀 어두운 블랙먼데이라고 할 정도의 이 상황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최악이라고 적어놓고 뒤를 돌아서 보면 이게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내일도 수급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아주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물론 2600 위쪽으로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더 흔들고 올라오냐 이 구간에서 짧게 내려왔다 올라오냐는 차이가 크죠.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금전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일은 그래서 선물 매수가 들어온지를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왜냐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도 우위였다가 500억 이상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 잘 보면은 444억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밀려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고요. 내일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내린 다음에 저점에선 다시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면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일 선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 뭐 전체적으로 뭐 우중충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4단계 기술 적용하는 서비스를 실증 시작한다라고 해서 지난주 모트렉스 말씀드렸었는데 요 모트렉스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대성헬텍, 인포뱅크, 포스코아이시티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캠시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핵심 수혜주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시장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장 영향력이 있었고 쉴 자리에서 쉰 거예요. 너무 많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2,800원 구간이면은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일 다 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량 관련주들이 뭐 다시 한번 움직였던 뭐 신성홀딩스, 샘표, 한일사료,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S&P에서 전쟁 때문에 식량 쇼크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기존에도 얘기 나왔었죠. 이렇게 뭐 식량 관련해서 이 뭐 평화 쪽이랑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은 복구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린다라고 해서 2024년 맞아요. 기존에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S&P에서 다시 한번 식량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해 준 거다 보시면 되고 5월
인도에서 밀수출 금지한 게 이게 좀 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육류 가격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왔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육류 가격 얘기하면 이제 뭐 마니커를 비롯해서 뭐 하림, 뭐 체리브로, 동우팜테이블 이런 쪽 육계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육계 관련주가 움직이면은 그 뒤에 후발주로 순환매 돌면서 조금 적게 움직이겠지만 수산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뭐 사조우양이든 사조대림이든 뭐 이런 수산주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게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섹터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쳤네요.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쪽에서 이 제작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시즌2 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즌2 제작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라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분 때문에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콘텐츠리 중앙이나 뭐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같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이 약발을 못 받았어요. 약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추후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올라오다가 우수수 무너져 내린 거, 여기부터 무너져 내린 거 뭐예요? 여기까지 휴식 구간이고 한 번 더 무너져 내린 거는 넷플릭스 실적. 자,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이탈했다. 순이익이 나쁘진 않았다. 순이익은 가격을 올렸으니까 순이익은 좋았는데 가입자가 20만 명 이탈했다. 이 사람들 뭘로 끌어와야 된다?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끌어와야 된다. 시즌2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다시 불러 모을 수 있겠죠. 자, 뭐가 중요하다? OTT 산업에서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콘텐츠라고 하시던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각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워낙 대장이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 이번 주까지만 21선 위에서 버텼으면 되는데 못 버티고 무너진 겁니다. 21선 다시 올라와서 요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아향하던 걸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컨텐츠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캣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있었죠.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뭐 무상증자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올라왔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꽤나 좋은 소식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게 금 관련주로 자주 엮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엘컴텍이 한번 부각이 됐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뭐 이중바닥서 움직임 만들고 반등 타이밍 나오지 않았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중바닥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 CIS나 이런 경영권 매각 관련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진머티리얼즈도 있고 많이 있죠. 자, THQ도 경영권 매각 이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차관이 또 왔다 갔으니까 외교차관 왔다 갔으니까 뭐 데모나 현대해보다면 해인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종목 얘기는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우울하고 불편한 날이지만 내일하고 모레 정도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선물 쪽에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초 정도가 최악이 되는 거고 최악이라고 쓰고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분은 나빠도 그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뒷날은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